자,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는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맞습니다. 다시 2차 팬데믹에 대한 네. 걱정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 정도로 네, 맞습니다.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물 경제 아직 회복도 더뎠는데 사실은 더 터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런 상승세, 글로벌 금융시장의 네네. 이 상승세가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 2차 네. 팬데믹이 왔을 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고민이고 이 문제를 누구도 100% 해결할 수는 없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야와 렌즈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경제 지표나 경기를 갖고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건 좀 맞지가 않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무슨 렌즈로 보는 게 맞겠냐? 무슨 지표로 그럼 지금 시장을 판단할 때 좋으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거꾸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좀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뭐 더 나빠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야? 지금까지 코로나가 안 좋은 때도 주식이 올랐으니 코로나가 앞으로 더 안 좋아져도 올라가는 거야? 그럼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그렇죠.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코로나가 더 심해질 것 같으면 주시장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가 갖고 있는 렌즈는 뭐냐면 사이클이라는 렌즈입니다. 주식시장은 경기나 경제 지표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주식시장의 사이클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런 거고요. 그 사이클은 말이 사이클이고 사실은 계절 같은 거라고 보면 이 주식시장을 계절로 나눈 건 우라카미 구니오라는 일본 학자가 얘기한 주식시장의 사계라는 그런 이론에서 나온 거고요. 실제로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변동이 있는데 그거를 사이클로 부르고 저는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계절로 보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났을 때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이런 상태를 보통 계절에서는 겨울로 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 경기가 아예 안 좋아진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연준과 정부는 특히 이제 연준이 가장 그 전면에 드러나서 이 경기를 부양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연준이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정책을 머니터리 팔리시라 그래서 뭐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쓰는 시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연준의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이 발생되는 시기를 저희는 봄이라고 하고 이 봄 장세의 별명은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 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는 여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연준이 이런 유동성 정책을 양적 완화를 써서 경기를 살려내면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 세계에서 2009년도 이후에 다 양적 완화를 썼지만 실제로 성공적으로 살려냈다고 평가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미국이요. 왜냐하면 경기를 부양에 의해서 살려내면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금리 상승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네.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렇죠. 미국만 유일하게 금리를 한 열 몇 번 올려봤던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미국만 여름 장세 비슷한 게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름 장세는 이 주식시장의 사이클로 보면 부양을 통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진짜로 경기가 좋아져서 진짜로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그런 사이클을 이쪽 금융시장에서는 여름 장세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다른 말로는 실적 장세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가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2008년도 말부터 9년도처럼 폭포수처럼 요번에 코로나처럼 아주 급락을 하는 장세를 저희가 겨울로 부르는 건데 그러면 지금 당연스럽게 저희가 똑같이 2009년도처럼 봤을 때 코로나라는 이유로 이전에 어떤 이유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자연재해처럼 갑자기 나타난 바이러스 재해지만 이 재해에 의해서 경기가 폭락을 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리세션 선언을 다 했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냐? 겨울이 끝나고 똑같이 연준이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 구간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봄이나 유동성 장세 안에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렌즈로 바라보면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뷰가 좀 유효한 게 뭐냐, 그러니까 좀 효과적인 게 뭐냐면 유동성 장세라는 것 안에서 판단하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의 판단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서로 말씀 나눈 게 뭐냐면 코로나가 장을 올리고 내리는 거에 어떤 영향을 줘? 그렇죠. 이런 얘기였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코로나라는 변수로 시장을 볼 때 이건 거의 어떤 거냐면 경기라는 변수로 시장을 볼 때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리고 싶은 이런 사이클이라는 계절이라는 비유로 시장을 보면 이 봄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는 늘 이런 식의 모습이 벌써 여러 번 제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 이전에 한 4번의 커다란 위기 때마다 반복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가깝게는 2009년도에 똑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뷰로 바라볼 때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차 코로나 재확산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진다 하더라도 네네. 아까 그러한 어떤 사이클적인 뷰나 예. 그다음에 그런 지표를 통해서 볼 때는. 판단했을 때는 네. 조금 뭐 영향력이 좀 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오늘 지금 이런 며칠 사이에 불안감과 이런 게 다 있었지만 강세장으로 들어간 이 모습이 계속될 거로 보시나요? 뭐 나스닥은 계속 고점을 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제가 아무 설명 안 하면 그냥 네 그럴 건데 그러면 모든 분들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답은 똑같은 네지만 왜 제가 네 그럴 수 있는지를 오늘 기회를 주시니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게 2차 유행이 그 팬데믹이 터지면 정말 이번에는 실물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고 주식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네네. 가지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그게 영향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저 좀 무식한 사람이고요. 그게 아니라 네. 주식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으로서는 그걸 제가 반증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3월 달 말부터 4월 달에 올라온 시장 과연 코로나가 극복돼서 정복돼서 올라왔냐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즘 백신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그렇죠. 그때는 백신도 없는 깜깜한 세상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가 요즘 요 며칠 사이 공포감이 더 큰 이유는 그때 좀 나이스하게 극복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셧다운 안 했고요. 근데 요번에는 사태가 셧다운도 갈 수 있다고 하니 공포감을 더 갖는 건 인정. 저도 공감. 하지만 그때 한국을 올려놓고 미국을 올려놓은 건 한국은 코로나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고 강하게 올라가고 미국은 그때도 난리치고 안 좋았기 때문에 못 올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정말 엉망인데도 잘 오르죠. 올랐지 않습니까? 더 오른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란 변수가 3월 달에 영향을 안 줬는데 이번에 주겠는가?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큰 영향은 결국은 저 유동성 맞습니다. 확대로 인한 네. 저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아무리 어려운 환경들도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게 끝도 없이 가는 장이냐, 무조건 좋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유동성 장세 안에서 그 렌즈로 볼 때도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급된 유동성이 과연 그럼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늘어나는 건지,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게 사실 만약 유동성 장세라는 렌즈로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키포인트지 코로나가 더 심해졌느냐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약간 마음에 부담스러운 건 제가 마치 코로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저도 막 두렵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하는데 그거와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이 공포감이 주시장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공포스러워하기보다는 우리가 공포스러워하는 그 상황 자체를 조금은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거를 좀 더 제가 옳다고 말하는 면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잘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고 나면 마음속에 그 커다란 돌 하나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지나고 봤을 때 증명되겠지만 조정에 있어서 이번처럼 힘들지는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2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시 어떤 셧다운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된다 해도 뭐 네. 똑같은 유효한 거네요. 예, 그런 제가 생각은. 보기에는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나타냈던 게 어저께 FOMC 공개된 회의록 공개에서 네. 시장이 실망했다 그래가지고 빠졌는데 그 실망한 점이 뭐였냐면은 보도가 다 됐으니까 모두 아시지만 양적 완화를 더 강화하는 말을 안 했다. 그렇죠. 이제 돈이 더 이제 못 풀 능력이 안 된다. 네네네네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시장 그거에 실망해서 장막판에 빠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유동성 장세라는 측면에서 보는 저의 시각에서는 연준 제롬 파월이 말한 내용은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는 뜻으로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3월 달에 연준이 자기들끼리 새벽에 회의를 해가지고 금리를 거의 제로로 떨어뜨리고
돈을 이렇게 풀겠다고 정크 본드까지 사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그 이유가 이거 좀 중요합니다. 목적이 주식시장을 올리는 거였겠냐는 거죠. 아니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고, 그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코로나 위기는 천연재해처럼 갑자기 자연재해처럼 온 거니까 이걸 잘 막고 이 인컴 쇼크를 잘 보완해서 조금만 참으면 예전에 경기가 진짜 안 좋아져서 불황에 빠진 그 위기보다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으니까 돈을 투여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바로 부도나는 거, 바로 막 엉망이 되는 것들을 막으면 된다라는 뜻에서 모든 정책을 다 쓴 건데, 그 목적은 경기를 좀 붙잡아둬서 부도가 막 나지 않게 해서 얘를 극복하고 살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표현했던 건 뭐냐면 뭐든지 하겠다. 무제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말할 때도 연준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직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 아직 힘들다.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3월 달에 안 좋아진 상황에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던 연준이 어저께 말할 때 안 좋아졌다고 말하면서 이제 안 좋아지만 난 손 뗄게? 이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자기가 할 걸 더 하겠다라고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대감이 연준이 어떻게든 할 거야. 네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 강세장에 베팅하시는 분들의 맞죠. 논리죠.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현재. 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연준이 과연 네. 그렇게 무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겠냐, 능력의 그렇죠. 한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반대. 그렇습니다. 더 쓸 사이드고요. 카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어쨌건 말씀대로라면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겠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는 그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의 맞습니다. 문제일 뿐이지 맞습니다. 시도는 할 것이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연준의 의견에 대해서 안 좋다는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게 없다. 그래서 실망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납득은 되지만 저희가 이걸 갖고 앞으로 유동성은 점점 줄어들 거야 라고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제 보도를 보고 시장에서 조금씩 빠져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이유는 없었던 건데, 사실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는 면들 때문에 코를 바짝 놀래는 그렇죠.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에 이렇게 휩쓸리기보다는 하나의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런 중요한 뉴스들은 좀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나 그럴 순 없지만 지금처럼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올라오는 이런 상황들에서는 뭘로 이 시장이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는데, 제가 20년 이쪽에서 일하면서 항상 느꼈던 건 하나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시장에 3% 반영되는 재료도 있지만 5가지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 3% 영향을 주는 거에 집착을 하고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면 빠져나와 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헤드카피만 읽거든요. 헤드라인만 읽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그냥 이렇게 훑어보지. 맞습니다. 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좀 다른 자료도 좀 봐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노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든 틀리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 뉴스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 뉴스의 정확한 어떤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하는. 네네. 그게 좀 안 되면 뭐 이렇게 우리 장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뷰 같은 것들을 잡고 여러 사람들의 거를 확인하면서 그 중간자적인 네. 어떤 입장을 갖는 거 이런 게 네. 상당히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유튜브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꺼낸 이 주식시장을 계절로 판단하고 사이클을 판단하는 이 부분은 혹시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많이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경험한 거로는 사이클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70% 이상 성공률이 높아진다.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 지금이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성공률이 높아지는데 제가 말씀을 꺼낸 김에 그냥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계절을 판단하는 게 오늘 제가 기회가 되면 시장을 금리로 바라보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희한하게도 이 사이클의 판단도 금리로 판단합니다.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안 좋아져서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그런 사이클, 그러니까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여러 차례 걸쳐서 인하하는 사이클, 이걸 저희는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보통 경기가 어려우니까. 나빠서니까. 그래서 계속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 구간을 저희는 겨울이라고 하고요. 금리를 떨어뜨리다 말고 멈추면 더 이상 다시 이제, 왜냐하면 연준은 계획을 말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릴 검토하고 있다거나.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하락을 멈춰서 더 이상 안 내리게 되면 이때를 저희는 봄이라고 하고요. 네. 다음에 경기가 실제로 좋아져서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여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장세를 볼 때는 금리 인상이 계속 예고돼 있는 기간. 그러다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예고하지 않는 때가 오면 그때로부터 금리를 다시 내리기 전까지를 가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로 봤을 때 탁 단적으로 금융시장은 금리로 보는 게 의미가 좀 있겠구나. 왜 금리를 내리다 말 때 봄이냐? 혹은 금리를 내릴 때 왜 겨울이냐? 내리면 좋은 건데 사실은 겨울은 아직 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프로들은 겨울에도 투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는 금리 인하를 멈추고 봄에 들어간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네. 금리 인상을 멈추고 실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 가을과 같은 때 미리 우리 같은 사람들은 채권을 자꾸 담아놓는, 전체 비중 중에 채권 비중을 계속 높이는 그런 노력. 겨울이 온 다음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수들. 선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계절을 미리 파악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채권을 부지런히 늘려놓는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자산을 관리하고 가꾸는 데 있어서 사실 얼만큼 많은 뉴스를 보고 헤드라인을 보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